네, 지금까지는 이 정당 일체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그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선거 정치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몇몇 가지 발견들을 중심으로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그 발전된 그런 영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적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정당 일체감의 이론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뭐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정당의 이름과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애착심이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간 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가족이나 사회적 중고 집단의 그 정치 사회화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정당 일체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애착심이 특정 정당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정당 이름이 매번 바뀌잖아요. 구성원들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당 일체감은 애초에 형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의 투표 행태, 한국인의 투표 행태를 설명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래서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무슨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의 정당 체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서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5가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은 미시간 모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리적 정서적 태도인가 아니면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 인지적 태도인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한다면 그 한국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은 합리적 인지적 태도라기보단 심리적 정서적 태도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합리적, 인지적 이런 것들보다 일단 심리적, 정서적 태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한국의 선거가 지역주에 입각해서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이제 시작됐다라는 사실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현출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지역 균열 구조에 기초한 집합적 정체성의 한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 일체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의 집합적 정체성의 맥락에서 정당 일체감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의 측면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합리성을 찾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당 일체감이 이제 그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얘기고, 황아란 교수 같은 경우도 정당 일체감을 지역 연고 정당에 대한 호감 그리고 타 지역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승진 하성, 이건 이제 최근의 연구죠. 장승진 하성은 그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당 일체감이 당파적 정체성으로 설명 가능한지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대놓고 한 거죠. 이거 심리적인 현상이야? 아니면은 합리적인 현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통계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한다라면 결국 한국의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파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당 일체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정당 일체감은 안정적인 것인가? 라는 겁니다. 미시간 모델에 따른다면 정당 일체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개념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박원호와 신화용의 이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결과를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국의 정당 일체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해요. 2014년 한국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월호 사건. 세월호를 타고 이 수학여행을 가던 이 많은 학생들이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이제 진행된 지방선거 당시에 이 박원호 교수와 이제 신화용 교수는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호라고 하는 비극적 사건이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정당 일체감은 이런 큰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 일체감은 단기적 요인에 변화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발견됐다라는 거죠. 단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이 세월호 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정당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호감도 0에서 100점 사이에 자, 이 정당 너무너무 좋아해라고 하면 100점. 끔찍이 싫어해 하면 0점, 0하고 100점 사이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측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사실 단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이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호감도는 그렇지만 이제 정당 일체감 이라고 하는 측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서 정당 일체감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일단 정당 일체감이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선 박원호 교수가 발견했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도 굉장히 정당 일체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송진미, 박원호 이 두 분이 한 연구는 정당 일체감이 선거 이슈와 같은 단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모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 일체감이 이슈나 후보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이 미시간 모델에서 주장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시간 모델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을 한국에서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무당파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진민, 길정아 이제 두 분의 연구는 달튼의 인지적 동원 이론을 토대로 한국의 무당파를 인지적 무당파와 비정치적 무당파로 구분을 하고 이들의 투표 결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지적 무당파가 비정치적 무당파와는 달리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입장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의존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파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치와는 벽을 쌓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장승진의 연구는 이 무당파 유권자에 대한 미신, 그러니까 브루스 키스와 동료들이 했었던 연구들, 이제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한 연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적 무당파, 그러니까 파티전 리너스죠. 그다음에 이제 순수 무당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브루스 키스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정당 편향적 무당파는 실질적으로 정당 지지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결과를 발견을 했죠.
반면에 이제 순수 무당파는 진짜 정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장승진은 어떤 것을 발견을 하게 되냐면 한국에서도 정당 편향적 무당파와 순수 무당파가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무당파는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당 편향적 무당파는 꼭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스키스와 같은 이제 이 발견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은 무엇이었었냐면 브루스키스는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적 무당파가 서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 두 종류, 이 두 부류의 집단들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당 호감도에 있어서 이 정당 편향적 무당파들은 어떤 특정 자기가 뭐 어떤 정당이 조금 가까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가깝다고 대답한 그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깝지 않다라고 대답한 그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정당 편향적 무당파가 이제 한국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그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느냐? 예, 목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이재목 등 최준영의 연구에 의한다라면 한국에서도 지역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당파적 정체성과 정렬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도 과거에 비해 훨씬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승진, 장한일의 연구도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양극화,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선 정서적 양극화가 비정치적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제 경험적 증거를 제시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태도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이 감정의 간격이 점차 이제 증가할수록 상대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이들의 지적 도덕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다음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도 발견을 했고, 다른 당파적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이런 5가지 주제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 정치에 대해서 총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7개의 주제, 이 조그만 강의가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거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